여러분이 몰랐던 이슈 속 뒷이야기 시크릿 피플 지금 시작합니다. 선우은숙 친언니가 유영재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피해를 재판에서 증언한 가운데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의 충격적인 추행 수위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친밀감의 표현이었다며 자신의 성추행 행위를 부정했던 유영재의 파렴치한 만행이 결국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살다 이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선우은숙 친언니와 선우은숙의 용기 있는 고백이 아니었다면 그의 만행은 영원히 묻히고도 남았으릴. 왜냐고요? 유영재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나는 죄가 없다며 부득부득 우기고 있으니까요. 선우은숙 언니도 동생 얼굴 봐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진 않았기에 정도껏 넘어가고 싶었을지 모릅니다만 유영재의 극에 다다른 뻔뻔함에 더는 참지 못하고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유영재의 강제추행 혐의 2차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 친언니가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3월과 4월 그리고 10월을 포함해 여러 차례 유영재의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선우은숙 친언니는 동생 선우은숙 부부와 2022년 10월부터 같이 거주했습니다. 예전부터 선우은숙의 집안 살림을 도맡았던 친언니와의 이들 부부의 동거는 아주 자연스러웠죠. 그렇게 가족같이 스며들었던 이들에게 비극이 닥친 건 다름 아닌 2023년 3월께 시작됐습니다. 친언니는 작은 강아지를 항상 왼쪽으로 안고 있는데 반대쪽이 비어있을 때 아무 말도 없이 유영재가 젖꼭지를 비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3년 4월에도 아침 준비를 위해 그릇을 닦고 있는데 유영재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 잤어? 라고 했고 나를 안다 보니 유영재의 중요 부위가 부딪혔다. 엉덩이에 거기가 닿았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친언니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동생과 그의 결혼 생활을 생각하며 모른 척 넘겼다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짓이란 말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10월에는 더욱 노골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 10월 23일 동생이 프로그램 패널로 하루 자고 들어오는 날이었다. 난 10시 30분 넘어서 강아지를 데리고 방문을 닫고 불을 끄고 자려고 했다. 근데 유씨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침대 오른쪽에는 강아지, 왼쪽엔 내가 있었다. 유영재가 내 쪽으로 들어누워서 벌떡 일어나 강아지 쪽으로 몸을 옮겼다. 그랬더니 날 밀고 당기며 이리 와봐, 한번 안아줄게. 언니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라고 말했다. 그래서 너 이런 짓 하려고 일찍 들어왔니? 라고 했더니 응이라고 했다. 내가 발로 차면서 빨리 나가라. 너 나한테 왜 자꾸 이러냐? 내가 너 처형인데 나한테 성추행을 몇 번이나 하고 있는 거냐라고 했더니 말을 바꾸더라. 본인과 선우은숙은 주말마다 제주도에 골프 치러 가고 하는데 언니는 항상 집에서 청소하고 이러는 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말로 고맙다고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가라며 발로 차니까 유영재가 밖으로 나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친언니는 더 충격적인 증언을 이어나갔는데요. 유영재가 상의는 탈의한 채 하의는 속옷만 입고 나와 한 손으로는 주방 문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중요 부위를 들어 올리면서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친언니는 더 충격적인 증언을 이어나갔는데요. 와 이게 정말 현실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친언니는 대체 왜 어떻게 이런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일을 당하면서도 동생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을 겪고도 바로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친언니는 동생 선우은숙이 18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사는 모습을 봤다. 나에게 유영재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 동생 생일이 12월 24일이라 그때 결혼하자고 했더니 유영재가 조금 더 일찍 하자고 했고 유영재가 내게 전화해 도와달라고 하길래 나 역시 어차피 살 거면 일찍 해라라고 말해 죄책감이 있었다. 내가 만약 동생에게 강제추행 당한 이야기를 하면 동생이 충격받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내가 덮고 처리하자. 동생은 이제 결혼 생활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잘 살겠지. 나만 죽으면 되지. 그럼 아무도 모르니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유영재의 행동이 점점 더 심각해지자 결국 동생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를 들은 선우은숙은 큰 충격에 휩싸였으나 즉각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친언니가 받은 치욕스러운 수모, 동생의 가슴 찢어지는 이혼, 이 엄청난 일들을 털어놓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친언니는 그간 이 모든 고통에서 헤어나오기까지 엄청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언니는 재판에 앞서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의 양을 2배로 늘릴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 불안, 긴장을 느꼈다고 전했고, 법정에서 이 끔찍한 증언을 이어가며 몇 차례 눈물을 흘렸지만 끝까지 차분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친언니 측 변호인은 증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심각해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친언니는 치욕스러움을 견디며 증언을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정황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영재는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동은 친밀감의 표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서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추행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던 바, 이 뻔뻔하고도 추악한 유영재의 행동에 참을 수 없었던 친언니는 용기를 냈고 결국 녹취 자료와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제출하며 강제추행임을 명백히 한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동생이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엄마 같은 언니, 그런 언니한테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제정신이 아닌 거지. 제정신이면 절대 감히 저런 짓 못한다. 아니라고 아니라는 말이 나와? 이 정신병자야. 미쳤다. 혼절할 만하네. 70 넘은 나이에 이런 모욕적인 일을 겪게 되다니 그것도 동생 남편한테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고요? 꼭 벌받아야 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집에서 항상 벗고 다닌다더니 선원수가 없는 사이에 저런 짓을 하고, 참나 유영재 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절대 얼굴 들고 살면 안 된다? 선우은숙이 이뤄놓은 모든 걸 다 망쳐놓은 파렴치한 성추행범. 입에 담지도 못할 짓을 해놓고 아니라고 우기니 얼마나 답답하고 분했겠냐고. 60 넘은 남자가 한다는 짓이 참, 늙으려면 곱게 늙었어야지. 정신병원도 쇼가 아니었네요. 다시 들어가시죠. 다 벗고 껴안고 비틀고 그거 나쁜 짓이란 거 유치원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선호은숙 인생도 참 순탄치만은 않네. 재혼해서 언니까지 저렇게 됐으니 그 죄책감은 어쩔 거야? 다 잘 될 거예요. 죗값은 꼭 받을 거고요. 다 잊고 좋은 작품으로 만나길 바래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친족 간의 신뢰가 무너진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친언니와 선우은숙의 용기 있는 증언이 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재판 결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동생을 위해 희생했던 친언니의 억울함, 그런 언니에게 한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선우은숙의 안타까운 상황, 거기에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유영재의 뻔뻔함,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모쪼록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으로 유영재가 꼭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